탄수화물 먹지 않으면 당뇨는 해결됩니다. 탄수화물 드시지 마십시오. 탄수화물을 드시지 말라 그러면 탄수화물 안 먹고 그러면 에너지는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탄수화물이 없더라도 살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있는 지방을 끌어다 쓰고요. 단백질을 끌어다가 포도당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왜요? 중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지방이나 단백질을 끌어다가 에너지로 사용을 할 수 있는 몸을 만드시면 탄수화물을 다소 끊어도 줄여도 간단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당뇨를 가지고 계신 분은 탄수화물을 무조건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저혈당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 저혈당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내 몸이 돌아가게 해주어야 된다. 돌아간다라는 게 뭐냐면 지방이나 단백질을 끌어다가 포도당을 만들 수 있는 몸으로 만들어야 된다. 즉 몸의 세포대사, 신진대사가 어느 정도 되고 있어야 탄수화물을 끊어버려도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하면 힘드니까 서서히 조금씩 천천히 탄수화물을 느린 속도로 끊어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당뇨를 이제 체크를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주로 혈당을 측정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당화혈색소를 측정을 하는 게 있죠. 이렇게 해서 체크를 주로 많이 하는데 확실한 방법은 당화혈색소를 측정을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아침마다 혈당을 재는 것도 한계의 경향을 보는 관점에서는 좋지만 그게 또 비타민C를 섭취를 하게 되면은 비타민C가 검출되어져 나와가지고 이게 당뇨인지 비타민C인지 구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고 해서 헛갈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뇨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하는데 가장 정확한 방법은 당화혈색소를 체크하는 방법이다라는 거. 분비되어진 인슐린이 어떻게 생겼는가도 한번 구경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인슐린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건데요. 20개의 아미노산이 연결되어져 있는 게 한 개의 체인이 있고요. 그 다음 체인이 요 아래 또 있습니다. 이것도 전부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인슐린은 단백질이다라는 건데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쪽 편 그림에 보시면은 S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아미노산 분자가 황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는 게 인슐린 분자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마그네슘이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라는 건데 인슐린이 단백질로 구성되어져 있고 단백질의 경우에 C 말단에 요 COOH 여기도 COOH라고 있죠. 이런 것들이 마그네슘, 칼슘 이런 거하고 굉장히 반응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마그네슘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인슐린이 결국은 관여가 되어져서 췌장에서 분비되어진 인슐린이 이제 세포까지 와야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인슐린이 떠다니다가 이 세포벽에 여기에 인슐린 리셉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생긴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이게 세포벽이고요. 세포벽에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요게 인슐린 리셉터입니다. 요 선, 파란 색깔 선. 이게 인슐린 리셉터하고 이 노란 색깔 둥근 원이 인슐린이죠. 그래서 인슐린이 여기에 오게 되면 인슐린 리셉터라고 하는 인슐린 수용체라고 하는 이놈이 여기에서 감지가 되어져야 되죠. 이게 감지가 잘 되어지는 여기가 제일 중요한데 감지가 인식이 되어지려면 이 인슐린 리셉터라고 하는 놈도 정상적인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되고 온 인슐린도 정상적인 화학 구조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런데요, 혈액 중에 이상한 물질들이 많아가지고 이 인슐린의 구조를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세포 주변에 이상한 물질들이 많아서 이 리셉터를 망가뜨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어느 한쪽만 망가지더라도 인식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게 인슐린 저항성, 인식이 되어지지 않는 것이 인슐린 저항성이다. 결국 인슐린 수용체의 문제로 저항성이 일어나고 있는 당뇨 환자도 있다. 인슐린 부족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 그럼 이 인슐린 수용체가 고장이 나지 않도록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요. 결국 이 세포의 이 바깥쪽에 이상한 물질의 양이 많으면 안 된다. 물질의 양이 적어야 된다. 그래서 단식도 당뇨의 한 개의 효과로서는 뭐 굉장히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질의 양을 줄이는 방법이 단식을 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포도당이 이렇게 세포의 인슐린 리셉터가 인지를 해서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제 산소가 있는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포도당이 피루부산으로 분해되어진 뒤에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니까는 포도당으로
포도당으로부터 분해되어진 이 피루부산이 TCA 사이클, 전자 전달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면서 분해가 되어진다. 산소가 부족한 경우에는 또 젖산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피로 물질의 원료가 되는 거죠. 피로가 쌓여서 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결국은 이 암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네, 왜 포도당으로부터 젖산이 만들어지고 이 젖산이 여기 많으면 많을수록 이 미토콘드리아가 고장이 나가지고 결국은 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포도당이 결국은 산소랑 만나서 없어져야 당뇨도 해결이 되는 것이고요. 결국 산소 부족이 당뇨의 문제, 바람의 문제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포도당이 산소와 만나서 분해가 되어지게 되면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져 나온다. 그래서 만들어져 나온 이산화탄소는 여기서 다시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된다. 몸속에서 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하면 포도당이 분해되어져서 만들어져 나오는 것이 이산화탄소인데 이 이산화탄소가 몸속에 계속 쌓이게 되어지는 거다. 이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줄이는 방법은 뭐냐면 탄수화물량을 줄이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발생되어진 이산화탄소는 이제 세포를 뚫고 다시 혈관벽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보시면 세포에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지면 그 이산화탄소가 이 적혈구에 오게 되고 적혈구와 만나서 HCO3로 만들어져 가지고 다시 피물 속에 녹아 들어가서 운반이 되어진다. 적혈구가 이산화탄소를 HCO3로 만들어준다. 이 과정에 Cl-가 필요하다. 즉 소금이 필요하다. 혈액 속에서 적절한 소금 농도가 맞지 않으면 이 이산화탄소로 전환시키는 이산화탄소를 HCO3로 전환시키는 거 이게 잘 안 된다. 소금이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 시스템에도 관여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 포도당 대사가 잘 일어나게 하려면 필요한 게 어떤 것이었냐라는 건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소금도 중요하고요. 소금은 뭐 당연히 여러분들 음식을 통해서 잘 드시고 계실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영양제가 필요할까라는 겁니다.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미토콘드리아 속에서 많이 이용이 되어집니다. 포도당을 분해를 할 때, 피루부산을 분해를 할 때 마그네슘이 사용되어지죠. 특히 포도당이 인슐린 리셉터하고 인슐린이 이 결합을 하는데 인식이 되어질 때도 마그네슘이 필요하고 글루코스가 안쪽으로 들어갈 때도 마그네슘이 필요하다. 이렇게 여기저기서 마그네슘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보조인자. 이게 뭐냐면은 인슐린 수용체가 포도당을 안쪽으로 집어 넣을 때도 마그네슘이 보조인자로 사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그네슘은 필수적으로 섭취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당뇨 환자의 경우에는 대부분 마그네슘 부족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건데 그 이유가 마그네슘이 자꾸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렇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대표적인 항산화제고 가장 값싼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 C는 철분 흡수를 잘 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분 흡수를 잘 시키면 어떤 도움이 되느냐라는 건데요. 철분이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데 사용이 되어지고 헤모글로빈이 잘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산소 운반을 잘 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철이 충분하게 있어야 산소가 잘 붙는다. 헤모글로빈이 잘 만들어지고 산소 운반이 잘 된다. 결국은 당뇨 환자의 경우에도 산소가 굉장히 중요하고 산소 운반을 잘 시키는 몸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헤모글로빈 생긴 모양을 잘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철이 박혀 있습니다. 이 철이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철에 산소가 잘 붙고 안 붙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요. 결국 이 비타민 C가 철 플러스 3가에서 철 플러스 2가로 잘 바꾸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산소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제 철 플러스 2가 상태일 때 얘가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산소 운반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 철에
산소가 잘 달라붙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철 플러스 3가에서 철 플러스 2가로 빨리빨리 바꿔주는 게 중요한데 그 바꿔주는 게 비타민 C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당뇨는 산소 공급이 키 포인트가 되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당이 제대로 잘 없어지지 않는다. 인슐린을 맞고 있는데도 잘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근본적인 산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물은 어차피 드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결이 잘 안 되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당 농도만 조절되어져 있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다. 근본적인 해결을 봐야 된다라는 건데요. 결국 포도당이 소모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산소가 없으면 포도당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산소 공급을 열심히 해주는 게 중요하고 산소 공급을 열심히 하는 영양제 또는 산소 공급을 잘 할 수 있는 운동 이런 것을 열심히 하는 게 더 중요하다. 비타민C 열심히 드시고요. 마그네슘 열심히 드시고요. 산소 공급을 잘 되도록 한 뒤에 그래도 또 부족한 산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운동을 또 해야 되죠. 운동하라라고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 산소를 공급을 시키기 위해서 운동을 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타민C, 마그네슘 열심히 드셔서 산소 운반 잘 되는 몸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You are still in my mind.